가장 큰 게 있습니다.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세상이 끝난다고 느껴져요. 오늘 할 이야기는 연애에 을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가 있으면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을이 안 되면 그럼 제가 갑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연애에 있어서 갑을 관계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가 동등한 관계가 되면 좋겠죠. 하지만 이 동등하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한테 맞추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등하다라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이 존중을 해주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을 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갑을 관계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없을 때입니다. 나라는 사람보다는 상대 위주로 모든 걸 맞출 때 이때 갑을 관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키워드는 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취미를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며 현재 사귀고 있는 애인과 하고 싶은 건 무엇이며 애인과 원하는 방향성은 어떤 것이며 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삶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부터 사실 결정을 하는 게 필요를 합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조율을 한다라는 것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방향성이라든지 가치관 뚜렷하게 있어야 상대방과 조율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조율이 안 되죠. 연애가 하고 싶으면 연락해. 나라는 사람이 좀 되어있지 않으면 상대방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봐 걱정이 되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되게 예민해지고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 사람의 행동에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랑 같이 있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머릿속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물어보지를 못해. 왜냐면 나 때문일 것 같아서. 혹시나 헤어지자는 말을 할 것 같아서 저 사람이 표정이 안 좋을 때 그걸 또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표정이 왜 안 좋은지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절대 긍정적인 결론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연인 사이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내가 뭘 잘못했으면 저 사람은 떠날 거야가 아니라 나도 나의 장점이 있으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덜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를 부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모든 걸 쏟지 않으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친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할 일이 있어요. 이 할 일을 버리고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자기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나한테 올인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즐거워한다, 이걸 사랑이라고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라이프가 없으면 처음에는 고마워해요. 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한 사람 처음 봤다.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고 이게 마음이구나. 정말 다 포기하고 오는구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당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인연이라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기야, 나는 자기가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어. 난 자기가 이렇게 일도 했으면 좋겠고 친구도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없어도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좋은 인연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게 점점 당연해지는 인연이라면 상대방을 하대하게 돼요. 왜냐면 그래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게 있습니다. 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세상이 끝난다고 느껴져요. 헤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내 인생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부었지만 상대방이 떠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무너집니다. 나한테는 이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의 부재가 생겨버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든 나에게 정말 나쁜 영향을 끼쳤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모든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어지면 갈피를 못 잡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찾는 그것부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별을 염두하고 연애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별을 하게 됐을 때 이별과 함께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그것만큼 회복하기가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버리면서 상대에게 다 해주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죠. 모든 거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을 해서 인생이 100이 된다는 느낌보다 완성된 인생에서 사랑을 더해서 120이 된다는 느낌. 너무 좋은 말이네요. 이게 좀 일맥상통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너가 좋아하는 걸 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을 위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소진이 돼버리면 그 말조차 나오지 않는 거죠.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수준에서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리를 안 하고 와서 말이 좀 느려지고 천천히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깜찍한 윙크 소나트한 번에 깨꼬닥 나또 기절 또 광대 승천